지금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통항 선박이 135척에서 단 4척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상황을 보시면서 큰일 났다, 기름값 폭등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봉쇄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호르무즈 봉쇄가 왜 처음부터 미국이 원한 판이었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까지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원유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무려 2,1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의 전체 너비는 39km이지만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항로폭은 고작 3.2km입니다. 왕복 8차선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딱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뿐인 차선이 실제로 막혔습니다. 봉쇄 전 하루 135척이 오가던 선박이 지금은 4척에서 10척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97%가 증발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브렌트유 현물가가 배럴당 144달러를 찍었습니다. 3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보신 분들은 이미 체감하셨을 겁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은 2,030원, 경기도도 2,000원을 넘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처참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데서 기름 가져오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59.8%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71.9%까지 치솟으며 오히려 의존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는 무려 77%가 중동에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산 경질유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유 설비는 중질유 전용으로 세팅된 미슐랭 주방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중질유라는 재료에 맞춰 수조 원을 투자해 설비를 지었는데 갑자기 재료를 바꾸면 요리가 안 됩니다. 경질유를 100% 넣으면 찌꺼기 기름을 다시 끓여서 비싼 기름으로 바꾸는 고도화 설비의 가동 효율이 95%에서 30%대로 처참하게 추락합니다. 고부가 제품 수율은 65%에서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쓸모가 적은 나프타만 넘쳐나게 됩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회 항로라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우디 얀부항에는 선적을 기다리는 유조선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의 우회 파이프라인을 합쳐도 하루 850만 배럴이 한계인데 호르무즈 정상 수송량의 40%에 불과합니다. 파나마 운하의 급행료는 4배로 치솟았습니다. 우회로마저 포화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봉쇄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둑을 두는데 상대가 어떤 수를 놓든 내가 유리한 판이 이미 짜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미국에게 유리한 이유 3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수출 폭증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미국도 기름값 오르면 같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그 말이 10년 전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거쳤습니다. 쉽게 말해 땅속 깊은 바위층에서 기름과 가스를 짜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하고도 남아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1위가 미국입니다. 봉쇄로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셰일 기업들의 수익이 폭증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대박인 겁니다. 거기에다 이미 깔아놓은 판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던 가스가 끊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미국산 LNG였습니다. 유럽은 이미 미국 가스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이란과 3위 카타르의 가스 공급까지 차질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이란, 카타르 이 세 나라의 매장량만 합쳐도 세계 전체의 51%인데 그중 2나라가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막혀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가스를 구하러 달려갈 곳이 어디밖에 안 남습니까? 미국입니다. 두 번째 이익, 중국 에너지 압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무시무시한 그림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콘덴세이트의 89.2%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37.7%를 가져가는 중국입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 10배럴 중 거의 4배럴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의 에너지 숨통을 죄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별도의 제재안을 만들 것도 없고 의회 표결을 거칠 것도 없습니다. 봉쇄 하나로 미중 협상 테이블에서 압도적인 레버리지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달러 패권 공고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자금이 어디로 몰립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달러 결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됩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만 기름을 살 수 있는 구조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가 달러 강세를 만들고 달러 강세가 다시 미국의 금융 패권을 강화하는 소름 돋는 순환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출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달러 지배력까지 강화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봉쇄가 미국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가장 취약한 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원유 의존도 70.7%, 대체 불가능한 중진류 설비, 포화된 우회 항로까지. 한국은 구조적으로 대안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 판에서 돈을 벌 때 한국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기름을 가져온다고 해도 중동산 원유가 20일이면 도착하는 것을 희망봉을 돌아 50일이나 걸립니다. 한 달 넘게 빈 탱크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값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뒤 전기요금에 영향이 온다고.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면 연간 1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만 명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력과 가스 생산비가 최대 77%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 냉방비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태가 끝나면 물가도 내려가겠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처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 위기 이후 물가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2년 유가 급등을 기억하십니까? 기름값은 내렸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아직도 그때 수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가 비가역성입니다. 미국은 이 판에서 웃고 있는데 한국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LNG 비축량이라는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석유 비축은 208일분으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당장 기름이 바닥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배로 실어오는 연료인 LNG 비축은 고작 9일분입니다. 일본은 21일, 대만은 11일인데 한국은 9일입니다. 석유는 버틸 수 있어도 가스는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9일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이 판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4가지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미국 셰일 기업과 LNG 수출 기업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땅속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술로 이미 에너지 순수출국이 된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들의 수익은 폭증합니다. 러시아와 유럽 전쟁 때 러시아 가스가 끊기자 미국 LNG가 유럽을 대체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호르무즈 봉쇄로 이란과 카타르의 가스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대규모 가스 공급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유사사는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이 확대되지만 원유 조달 자체가 막혀버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공해서 파는 회사인데 가공할 기름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환율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자금은 본능적으로 달러로 몰립니다.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안전자산을 찾아도 달러로 갑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산 가운데 달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 방어입니다. 주유비는 이미 2,000원을 넘겼고 전기요금 폭탄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찾아옵니다. 장바구니 물가까지 연쇄 상승하면 가계에 직격탄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208일분입니다. 세계 6위 수준으로 당장 기름이 바닥날 상황은 아닙니다. 산업장관도 비축유 안 풀고 4월과 5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고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배로 실어오는 연료인 LNG 비축은 고작 9일분입니다. 석유는 버틸 수 있어도 가스는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9일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 최신 변수입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10일 휴전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에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90달러대로 11%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종전 협상이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란의 개방은 10일짜리 휴전에 묶인 일시적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해군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협상이 깨지는 순간 호르무즈는 다시 닫힙니다. 유가는 다시 치솟고 물가는 다시 요동칩니다. 이 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 흐름을 읽은 사람과 읽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처참할 정도로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계처럼 차갑게 흐름을 읽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이 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단순한 중동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확장, 중국 압박, 달러 지배력 강화라는 3중 이익 구조가 작동하는 판입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가장 취약한 자리에 놓여 있고 기름값에서 시작된 충격은 전기요금과 장바구니 물가까지 도미노처럼 덮칠 겁니다. 그리고 그 물가는 사태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구독 눌러두시면 이 흐름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